임플란트의 사용에 따른 그런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부작용이라고 따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요. 치과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체크 받으세요. 언제 한번 와서 체크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던지는 그런 멘트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내 입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쓰던 나한테 원래 있던 이도 못 써서 뽑고 했는데 설사 이게 잘 된 거라도 이 자기 게 원래 아닌 거를 썼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 치아는 더욱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제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연치에 임염증이 생기는 치주염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에도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흔히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제 임플란트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특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시술한 주변에 이제 잇몸뼈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녹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브랜드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스웨덴 사회보험청과 예테보리 대학에서 함께 공동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9년 동안 환자를 추적해서 2만 5천 명의 환자들 중에서 42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여부를 저희가 아니고 이제 스웨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에 가장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률이 낮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교수님께 고백 하나만 할게요. 네, 갑자기. 네, 제가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뭘 먹다가 제가 오른쪽 아래 치아가 부러졌어요. 어쩌면은 제가 임플란트를 지금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두 분 교수님이 임플란트의 이런 단점을 얘기하니까 되게 확 와닿아요 지금.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 임플란트를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받고 비용도 좀 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0명 중에 두세 명은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 또 임플란트 주위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죠. 그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식습관 것도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환자분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질기고 단단한 음식, 뭐 이렇게 마른 오징어라든지 오돌뼈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좋아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치아가 파절이 되고 임플란트 보철물도 뭐 깨지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치질 방법 같은 것들 단순히 칫솔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보조기구 예를 들면 뭐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구강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만큼 또 정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치주염이 원래 있으셨던 환자분들은 조금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수님은 잇몸 상태가 건강하시잖아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환자 케이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것이 있을까요? 뭐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애매한 것들, 임플란트를 옛날에 하신 거를 잘 쓰던 분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상부 구조, 크라운이나 이런 부분이 파절이 되거나 이래서 다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 가장 간단한데 저는 하는 일이 주로 이렇게 막 부시고 막 째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이제 다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봤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이상 뭐 생산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전에 있던 그 임플란트를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그걸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제거를 하고 또 다시 이후에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식립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1년에 한두 건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뭐 국내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엑스레이만 보면은 아 이거 무슨 어디에서 임플란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임플란트가 회사가 어쨌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 회사에서 만드는 임플란트의 특징도 중요하고 사업 안정성도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게 결국 결론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시게 되면 현명한 결정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또 만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들도 환자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제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어떤 전신적인 백그라운드를 또 잘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잘 만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점이니까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한테 오시면 또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사실 저희가 맨날 마지막 그 멘트를 할 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 재밌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스트라우만 치아 건강 그린라이트와 함께 치아 건강 지키세요.